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극좌 방송인 김어준 씨, 그동안 숱한 가짜뉴스를 막 뿌려왔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징역형은 아니지만 벌금 2천만 원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고소 고발도 됐지만 사실상 법원이 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그것을 인정한 것이 사실상 첫 사례이다시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그 법원에서 강경묵 판사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 현재는 매일신문TV의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 그 코너인데,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 구형 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때렸죠. 그런데 징역형은 하지 않았지만은 벌금 2천만 원이면 상당히 재질이 아주 나쁜 것이죠. 강 판사는 오늘 선고를 한 강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바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그렇게 불렸었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구속까지 됐다가 이 무죄, 그러니까 강요 미수로 구속이 됐다가 무죄로 석방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었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 씨는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엄벌을 탄원을 하고 있었고 이런 점들도 참작을 해서 유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때 김어준이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이동재 당시 채널의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 사람이 유시민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에게 당신이 돈을 줬다고 하라, 이렇게 돈을 줬다고 이렇게 나에게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기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협박했다. 그렇게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어준이 한 것이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를 협박을 한 것처럼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이야기해. 그렇게만 해주면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우리는 알아서 하고 당신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김어준 씨가 그때 2020년에. 그 발언을 한 배경은 당시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여기도 또 가짜뉴스 하면 만만치 않죠. 최강욱이 그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최강욱이 그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의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이런 글을 올려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은 감옥에 있는 당신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가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황희석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황희석이라고 민주당 최고위원 되는 사람인데 황희석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최강욱은 대법원에서 그것이 거짓 사실이라고 해서 1,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황희석도 1심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글을 가지고 자기 방송에서 또 유튜브와 이 라디오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 김어준에게 오늘 철퇴가 내려진 것이죠. 김어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SNS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대로 읽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당시 최강욱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허위 사실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이 변호사고 그때 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믿고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조차도 김어준 씨의 지난번 그때 징역 1년 구형받고 나서 법정에 최후 진술을 했는데 최후 진술 내용하고도 어긋납니다. 그때 최후 진술에서 김어준은 마치 자기가 언론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인이라면은 남의 말이 다른 사람 SNS에 쓴 글을 그대로 읽을 수가 없죠. 팩트 체크를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그 최후 진술에서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1998년 7월 국내 첫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이래 지난 28년간 저널리즘 영역에서 일해왔다. 자, 그렇게 자기가 저널리스트라면은 이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궤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김어준이 그때 최후 진술에서 자기는 편파적이 돼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것이 제 나름의 직업 윤리다. 자, 그러면은 공정하려면은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확인 과정을.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최후 진술문 내용하고도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변명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고 2020년에 이런 일이 있고 본인이 구속이 됐다가 무죄로 나오고 한 그 이동재 기자가 2022년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2월에 김어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해서 그 불송치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를.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자,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다. 최근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것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도 경찰은 불송치를 해버렸는데 검찰이 재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경찰이 다시 조사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김어준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이 2024년 4월에 그 김어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제 재판에서 2년을 끌다가 지금 구형 검찰이 1년 구형을 내렸고 오늘 2천만 원 선고가 나온 겁니다. 특히 그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서 김어준 씨가 문제 발언이 담긴 방송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삭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영상은 현재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엄벌을 해달라. 그때 그렇게 논란이 있고 처음에 말을 했던 사람들이 벌금형을 확정을 받고도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 영상을 그대로 털어놔서 지금도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전해 들었죠. 이동재 기자가 지금 77법, 소위 말하는 개정정보통신망법, 입을 털어막는 그 법안이 7월 7일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77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동재 기자가 77법을 김어준에게 77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를 유튜버를 통해서 유포를 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신고를 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된다,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던 그 이동재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김어준은 그동안 숱하게 가짜뉴스를 막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요리조리 다 피해갔죠. 피해갔는데 가짜뉴스 천안함, 그다음에 세월호, 생태탕, 이태원 여러 가지 지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려왔고 심지어 부정선거론자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김어준은. 그런데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죠.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지난 28년 동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섰던 것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관련 건이 유일했다. 아, 그러네요. 그동안 이거 한번 이제 법정에 서서 이게 2012년 무렵에 있었으니까 그때 법정에 한번 서서 결국 무죄 받은 거 외에는 아직까지 법정에 선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서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절퇴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김호준 씨가 이야기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2011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사람이 같은 날 북한산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살해를 하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건인데 그때 이 검찰에서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2012년 대선 무렵에 주진우, 김호준 이 두 사람이 그때 낙검수를 진행을 했죠. 낙검수에서 이 두 오촌 조카의 살인 사건이 유경재단 운영권과 관련했다 이렇게 관련이 됐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것이 또 그때 가짜뉴스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그 무죄가 나왔고 2심, 3심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것 외에 본인은 법정에 서본 일이 없다. 김호준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때 법정에 서서도 무죄 받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법정에 다시 서서 유죄 선고를 1심이지만 받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제 또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지만 처음으로 철퇴를 맞는 그 법원의 철퇴를 제대로 맞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김호준 씨의 뭐 활동이 좀 위축될지 아니면 뭐 특유의 이 멘탈로 그냥 다 또 다른 변명을 대고 또 핑계를 대면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김호준 씨 뉴스 공장이라고 하죠. 본인이 그 가짜 뉴스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